얘기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요즘 그 준비하고 있는 지역학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학제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학문들이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뭔가를 연구를 같이 하거나 뭐 기록하거나 하는 일들을 주로 지역학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 그동안 없었고 최근에 뭐 한국의 지역학이라고 해봐야 뭐 길면 한 20년? 한국의 기록이나 학문이 그런 일들을 그동안 사실은 잘 해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다학제를 떠나서 학문 자체가 그렇게 쌓는 것 자체를 못했고 사회가 그렇게 담론을 만들어가는 체계가 사실은 되게 부족하거나 없거나에 가까운 상태여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 기록이라는 게 그냥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걸로서 필요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뭐 그냥 이론적으로는 보통 담론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체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담론이라는 게 되게 어쨌든 간에 과학적으로 뭔가가 그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체계 위에 서서 한 단원 올라가고 한 단원 올라가고 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고 아카이빙이 그런 류의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무슨 저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뭐 유사한 방식으로이라고 치면 이게 한 학문, 한 분야, 한 기술 분야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혀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만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이고 아카이빙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카이빙이 저는 대체로 안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왜냐면은 이게 그거를 그냥 일종의 사업으로 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사업이 끝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거는 사실은 아카이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대부분이 이루어지니까 잘 안 되는 게 일단 1번 있고 공동원탁 K가 문화재단 기반으로 어쨌든 저 애뉴얼 리포트랑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아카이빙의 의미를 담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기본적으로 사업 위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예, 부족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공동원탁 K 책을 만들거나 제가 그 정보를 찾을 때 저도 거기서 처음부터 활동하고 계속 해왔지만 사실은 그 정보를 머릿속에 다 넣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애뉴얼 리포트를 그래도 자주 꺼내서 찾아보는 편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문화원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지금 주로 역사 기반의 이렇게 그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애뉴얼 리포트랑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되게 그 좀 단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카이빙이라고 하기에는 역사 위주의 일종의 향토사 민속사에 가까운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좀 과거에 치우쳐져 있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얘기한 지역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거에 더 가깝고 그 다음에 그냥 학문이나 기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간에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예, 그러니까 거기에 합쳐져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기록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를 지금 어쨌든 간에 성북에서 준비하고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아카이브를 만들면 있어서도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기록되고 사용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아카이브 하면서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런 기관들 뭐 그게 중간 지원 조직이든 행정 조직이든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공공기관의 목적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거고
뭐 그걸 보통 공익이라고 부르는 건데 공익을 위해서 작동하는 건 거죠. 근데 그거를 1번으로 생각하면 일단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걸 1번으로 둔다. 그러면 시민들의 삶을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떤 기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고 나서 분야를 나눌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 단위에서 세부적으로 거의 무슨 그 통반까지 다 이렇게 그걸 다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로 중간 지원 조직,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던 문화원이던 그다음에 뭐 도시재생지원센터던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을센터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 모든 제일 작은 조직까지를 다 포괄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취합돼서 하나의 플랫폼에 있게 되면 좋겠죠. 검색하고 뭘 만드는 거를 거기서 지정해 놓는 게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검색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찾을 때 뭘로 검색하는지를 계속 수집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걔가 검색 용어 자체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어쨌든 간에 인터랙션도 되고, 이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사용자 중심의 기록이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록의 방식이 만들어지면 아마도 구, 뭐 재단, 뭐 문화원 다 포함해서 좋은 기록물로 하나의 통합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재단에서 이제 사업들을 정리하는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는데, 그 애뉴얼 리포트가 이제 경년으로 나와요. 재단 사업은 재단 사업하고 공탁 거버넌스 관련한 게 경년으로 나오는데, 작년이 애뉴얼 리포트가 나오는 기간이었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되게 한계들이 많아서, 그런 단편적인 기록물보다 저는 날 것의 기록물들을 훨씬 더 많이 수집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기록물들에 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고, 당사자들이 직접 찍거나 뭐 이야기를 듣고 풀거나 살아가는 이야기들 기록하거나 한 것들이 날 것으로 그대로 그냥 뭐 인쇄물로 나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재단에서 정리하는 아카이빙보다는 재단은 그걸 잘 수집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작은 시도들을 하기는 했는데 2017년부터, 그 17년 이전에는 사실 그렇게 재단에서 나오는 기록물에 ISBN이 없었어요. 근데 17년부터 나오는 기록물에 우리가 ISBN을 다 넣기로 했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사실 기록물로 인정이 되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 그거를 비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이제 시도들을 해서 도서관 곳곳에 이제 뭐 성북정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성북학 코너가 따로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뭐 자료들이 막 아주 많이 모이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성북문화재단의 기록물들을 보면 이걸 또 다른 형태의 민간 기록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북문화재단 대부분의 사업들이 약 80%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80% 이상의 사업들이 민간에서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이걸 되게 열심히 과정으로 남기려고 뭐 사업 결과물이든 아니면 따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노포를 기록한다든가, 예술마을 만들기에서 뭐 마을 인터뷰를 한다든가, 이런 마을 지도를 그린다든가 뭐 이런 방식의 정말 많은 기록물들이 지금 벌써 재단이 시작된 지 12년부터니까 7년, 8년 뭐 이렇게 기록물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 우리가 쌓아오곤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어진 것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이 잘 그 자료들을 활용해서 찾아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2018년에 저희가 그걸 온라인으로 재단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기록 재단이 남긴 책자 형태의 기록물 뭐 포스터부터 영상까지 남기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중간에 지금 그 표지들만 사실 사이트에 재단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혀서 기록물을 만들다 보니까 민간에서 같이 만들다 보니까 뭐 사진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초상권, 저작권, 폰트 저작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공개하는 거가 되게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 온라인 플랫폼은 멈춰 있는 상태인데 특히 축제 같은 기록들을 하다 보면 이게 참여자들을 일일이 다 그 초상권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이제 기록 사진으로 남겨 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초상권의 문제 제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기도 해서 네.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과정도 사실은 조금 각 개별 사업장에서 이 기록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들이,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한 뭐 그 개념이 사실 현장 실무를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 초반에 막 12년도, 13년도 이럴 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도 많이 없었고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폰트 정도로 뭐 무료 폰트니까 사용하고 뭐 그랬던 것들이 사실 아카이빙의 발목을 잡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다양하게 많다고 봐요. 그 라이센스를 아예 재단이 사서 그 라이센스로만 쓴다. 뭐 사실 18년 이후의 기록물에 대해서는 별로 그런 경우들이 없는데 그 이전의 기록물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좀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어마어마한 기록물들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우리의 또 다른 공론장의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래된 기록들은 사라지거나 유실되거나 하는 경우들을 좀 방지하려면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정말 이것들을 잘 모아서 어딘가에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의 축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한 곳에 좀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이 동네를 기록한다는 거, 동네 기록물들을 자료로 가진다는 건 사실 저는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훨씬 더 유용한 플랫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 물리적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게 거기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또 다른 공간이면서 공론장이 될 수 있는 게 그 물리적인 공간이 가지는 힘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의 축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한 곳에 좀 모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게 뭘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성북의 기록관 같은 형태로 도서관 한 코너가 돼도 좋고 또 별도의 기록관이 돼도 좋은데 그런 걸 좀 만드는 거를 이제는 좀 시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역사라는 게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다 역사고 기록이고 이게 현재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고 미래에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들에게 또 다른 어떤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인데 이걸 너무 쉽게 우리가 좀 유실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유실을 막기 위해서 성북 기록관 같은 것들을 좀 시도해봐야 될 것 같다.